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대북 관련주로 엮이는 인디에프라고 하는 종목 분석을 한번 다뤄볼 텐데, 오늘 새벽에 저도 실시간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을 라이브로 좀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인디에프 영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었던 그 내용 요약을 좀 살펴보고,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8월 26일 오전 11시 57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개장이 돼서 주가의 변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 관련주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장 초반에 잠깐 올라가는가 싶더니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오늘 알아보는 인디에프는 7%대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좋은 뉴스에도 생기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만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디에프는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 분석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디에프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의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선아 씨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델이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조이너스, 꼼빠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선아 씨는 지금 꼼빠냐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조이너스, 꼼빠냐를 아는데 요즘 세대들은 모르죠.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얘가 왜 대북 관련주로 엮이냐면 2008년도에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업이 중단이 됐지만 앞으로 언제든 재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면에서 대북 관련주로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디에프와 비슷한 대북 관련주로 엮이는 신원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그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디에프의 사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끝났는지 간단한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봤는데 어제 새벽 1시 한 반이었나요? 2시 좀 넘어서까지 계속 이 정상회담이 이어졌는데, 원래는 30분 정도만 할 것으로 예정됐던 회담이 굉장히 좀 길어졌고요. 그만큼 대화의 내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좋은 분위기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의 그 자서전을 여러 권 읽었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고 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대북 관계를 화해로 이끌 수 있는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그 피스메이커, 평화의 해결사로서 나서준다면 나는 뒤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도와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트럼프가 활짝 웃으면서 이 회담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 주한미군 그 주둔한 그 부지 자체를 현재 한국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약간의 좀 긴장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뭐 조선 선박 관련된 미국의 필요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뉴스를 조금 더 보시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이죠.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적 평화의 메이커로 꼭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어떻게 보면 좀 압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 내용을 상당히 좀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화의 해결사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얘기고, 김정은을 만나길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내용으로 오늘 대북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흐름은 그렇지 않았죠. 자, 그리고 많은 한국의 지도자를 경험을 했는데 지금의 대통령의 접근법,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답변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때가 2019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그 북한 지역에 판문점을 한 걸음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경호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옆에 유리창으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부분들을 정상회담에서 막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김정은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특별히 에이펙이 이제 앞으로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데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그 에이펙 회의에 트럼프가 직접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뉴스에 보면요.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인데 대통령실에서 김정은을 에이펙에 초청을 한다. 자, 이 내용의 여부가 트럼프 참석 여부와 연동이 될 것이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과거에 2018년, 2019년에 이루어졌었던 그런 만남이 다시 한번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가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실질적인 내용이 좀 몇 개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아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죠. 조선업이 제조 기반이 굉장히 약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추월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선박을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이 돼 있지 않을 뿐더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재도 없습니다. 그걸 잘하는 우방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마스가라고 얘기하는 이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미국이 가려운 건 이 조선업 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관세 협정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이제 따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축약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앞으로 10월 경주에서 진행이 되는 이 에이펙 회의에 트럼프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김정은이 우리나라 땅을 밟을 일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뭐 트럼프와 김정은 둘 사이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대형 빅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좀 축약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경제사절단이 간 내용도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서로 포옹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협력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뉴스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대표도 갔죠.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정의선 회장이나 하나의 김동관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북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뉴스가 가장 주된 이벤트였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디에프로 넘어와서 간단한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류 사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의류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인디에프를 대북주로 묶어서 살펴보는 이유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의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 관심이 없고요. 대북주로 인디에프가 왜 엮이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인디에프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간단한 기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 12시 9분 기준으로 마이너스 6.72% 빠지고 있는 1235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총이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930억 원이고 발행된 주식수는 7500만 주가 살짝 넘습니다. 네, 지금 인디에프의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8월 14일에 기록했었던 이 가격이 방금 알아봤던 52주 최고가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고 있지만 52주 최고가를 언제든 돌파할 수 있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잠깐 볼 텐데요. 일단은 뭐 매출액은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전 분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었던 날짜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약간의 계절성을 띠고 있는 매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보율이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플러스가 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부채
부채 비율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201%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그 경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디F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깔끔하죠. 글로벌 세아라고 하는 모기업입니다. 이 모기업이 63.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세아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존의 종목 분석으로 다뤄봤었던 알래스카 관련주인 세아그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글로벌 세아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온 이 김웅기 회장이 이 글로벌 세아그룹의 회장이에요. 창업주이자 동일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디에프도 이 글로벌 세아그룹에 속해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지배그룹 안에서는 이 김웅기 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 출신입니다. 전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1986년 의류 무역회사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인디에프도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모태와 연결선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 글로벌의 이제 주요 사업을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면요, 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제지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수소 충전소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금 키워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대기업 그룹에 속해져 있다. 그러니까 큰 대기업 그룹의 자회사로 인디에프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유보율이 마이너스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의 후광을 입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세아의 의류 패션 사업 영역을 보면 세아상역,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는 인디에프, S&A 등의 계열사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푸드 계열 식음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범이라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스테이크 레스토랑 르솔이라는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이죠. 이제 건설 쪽은 쌍용건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쌍용건설이 이 글로벌 세아 그룹에 편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쌍용건설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건설, 포장, 제지, 에너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쌍용건설이 좀 관심이 가고요. 이 에너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살펴봤는데, 세아 상역이 수소 충전소 전문 기업인 발맥스 기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회사의 이 에너지 사업을 가져가게 된 거죠. 이 발맥스 기술은 유류 밸브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김일환 전 대표가 LNG 관련 연료 공급 장치 사업을 위해 2002년 창업한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소 충전소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쌍용건설을 인수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저희가 최근에 갔다 온 싱가포르에 마리나 베이 샌즈를 지었던 건설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공 능력이 나름 탄탄하게 갖춰진 회사인데 인수한 뒤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끼고 있는 대기업이다라는 내용들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린 페이퍼 같은 이런 제지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인디에프의 모태였던 나산이라고 하는 패션 기업을 인수를 했죠. 2006년도쯤에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나산이라는 회사가 지금의 인디에프라는 사명으로 바뀐 겁니다. 참고로 인디에프라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 좀 궁금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인디에프. 그러니까 F는 패션, 뭐 퓨처 이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F가 상징하는 건 이제 미래와 패션을 뜻하는 걸로써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의 사업을 어필하는 사명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제 추측입니다. 간단하게 사업 보고서를 좀 들어가 보면요, 말씀드린 이 패션 부문 쪽으로 조이너스 꼼파냐, 그리고 아위, 트루젠은 남성복이죠. 그리고 바인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따가 홈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패션 캐주얼 편집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산 실업은 이제 시설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일단 대북주로 엮이는 부분은 2008년도에 이런 의류업 관련 시설을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다. 자, 요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시면 조이너스 꼼파냐 쪽에 매출이 좀 많고요. 그리고 바인드, 아까 편집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브랜드를 보시면 저는 모르는 브랜드도 있지만 일단 아는 거를 말씀드리면 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리 같은 브랜드들도 여기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PA 브랜드죠. 자라, 유니클로 뭐 이런 브랜드들도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는 브랜드도 여러분들 많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옷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뭐 커버넛 같은 브랜드들도 되게 익숙한데 이 편지샵 안에 이런 브랜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디에프의 사업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의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디에프의 현재 주가 현황인데요. 아직도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는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하락폭을 보면 6.8% 지금 빠지고 있어요. 거의 7%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장 초반의 가격을 보면 4.68% 그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상승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7%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특별한 악재 뉴스는 없었는데요. 수급 주체들의 현황을 좀 보면 지금 보면 인디에프의 수급 주체는 개인들은 계속 최근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외국인들이 반대로 차익 실현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디에프만 그럴까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원의 주가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 현황도 보면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최근 들어와서 이 매수가 매도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가져가고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종토방에 나온 내용들을 아까 잠깐 봤는데 상한가 가자, 갭상으로 뜨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에 개인들은 많이 붙었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외국인은 여전히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을 팔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 내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셔도요.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고 선물도 지금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은 어느 정도 좀 더 안정적인 시점에 다시 들어올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재료 소멸로 좀 보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거기에서 매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상승의 연속성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도 보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유독 좋은 흐름이 로봇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 SP 시스템스가 왜 상한가에 갔는지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다소 약했지만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는 지금 로봇 대장주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섹터가 여전히 좋지만 많이 기대했었던 대북주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여러분 최근에 인디에프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날짜를 보시면요. 요때 그리고 이날 거래가 좀 많이 나왔었죠. 이때가 날짜가 언제였냐면 7월 31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거래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날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강한 상승을 견인을 했었죠. 이 7월 31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인디에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남은 건 한미 정상회담, 양자 간의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2주 내에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2주 뒤 시점에 와봤더니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7%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대북주의 흐름의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인디에프의 월봉 차트입니다. 과거 시점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가장 강한 상승이 있었던 요때 날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날짜였는지 보면 2019년 1월 무렵에 가장 강한 상승을 가져갔고, 자, 그 다음 달에는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죠?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잠깐 올라오는가 싶더니 여전히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승했었던 날짜가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했던 날짜는 2월이었죠. 이때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일단 2019년 2월에는 북미 2차 회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 달에 가장 많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었고 실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던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똑같죠.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로 기억하고 있는 트럼프가 판문점을 넘어가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둘 사이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이런 날들이 그때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6월 30일, 2019년 6월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6월 1일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만남이 성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문점을 넘어갔던 날짜 6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렵의 날짜를 보시면 이때죠. 자, 그때 잠깐 올라가는가 싶더니 2019년 7월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언제까지 빠졌습니까? 2022년 10월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최저점을 기록했죠. 물론 그 뒤에 뭐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또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제자리로 왔던 거죠. 지금 와서야 이렇게 조금씩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대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자, 기존의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빅 이벤트가 일어난 이후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조금은 엇박을 타는 모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뉴스를 듣고 기대감에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과 같은 모습을 계속 마주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겠지만 대부분 주식은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중 심리에 내가 투자를 같이 이어갈 때 상당 부분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북주가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자, 왜냐하면 대북 섹터는요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한번 말이 바뀌던지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자, 언제든지 이게 백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익히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그랬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가 만약에 끝나는 시점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북 투자자들은 계속적인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제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없지는 않아요. 물론 예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보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좀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 대북주는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반응하시면서 투자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뉴스에 반응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역행하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내가 혼자 하기가 어렵다 좀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옷장사의 보물지도 우리 김 대표님께서 또 대북 전문가 아니십니까? 계속 라이브 시황에서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리딩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멘트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인디F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주는 미리 길목에서 기다린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간의 호재 이슈들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대응하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이 대북 섹터에서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